안녕하세요. 존버개미 존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의 지금까지 상승했던 테크주들이 크게 조정을 받고 그의 여파로 한국도 코스닥이며 코스피며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런 하락을 겪으니 다시 투자의 본질로 돌아오는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는 그래서 종목이 아닌 안전마진이라는 글을 한번 정리를 해왔습니다. 이 안전마진이란 것은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에서 처음 나온 개념입니다. 그리고 같이 투자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가장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워렌 버핏도 강조를 하고 한국의 VIP 투자 운용의 최준철 대표님도 항상 안전마진이란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마진이란 무엇이냐? 안전마진이란 것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어떤 기업에 내재 가치가 있다면은 주가를 그 밑에서 산다고 하면은 그 내재 가치와 저희가 산 가격, 이 사이 가격을 안전마진이라고 합니다. 만약 가격이 100원이라는 주식이 있다면은 이거를 만약 80원에 샀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이 주식의 가격이 100원이 회복이 된다면은 우리는 20원이라는 안전마진을 보장을 받게 됩니다. 거의 25%에 달하는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항상 투자의 그루들은 무조건 안전마진을 가지고 살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이냐? 주식을 바로 싼 가격에 사란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안전마진을 강조를 할까? 그 목적은 두 가지예요. 투자자에게 수익을 위한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싸게 사면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이 하방 보호 기능입니다. 하방 보호란 무엇이냐? 내가 산 가격에서 손실을 방어한다는 말을 뜻하는데요. 만약 주식의 가격이 20%가 할인될 때 산 사람은 50%가 할인될 때 산 사람보다 하방이 30% 정도 더 열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50%의 가격이 할인된 가격을 산 사람들은 여기서 가격이 더 떨어질 확률이 적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최대한 싸게 사야 이렇게 주식의 하락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은 그의 주식 스타일이 이 벤저민 그레이엄으로부터 80%를 영향을 받고 또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라는 책을 집필한 필립 피셔에게 20%의 영향을 받다고 합니다. 그만큼 안전마진이란 것은 워렌 버핏의 투자에도 가장 뿌리가 되는 투자 원칙으로서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결국 안전마진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이 기업의 내재 가치를 구하는 겁니다. 기업의 내재 가치를 구하는 거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뭐가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 방법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이웃집 워렌 버핏이라는 책을 집필한 숙향님의 투자일기에서 그분이 내재 가치를 구하는 방법을 소개해 주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분이 제시한 내재 가치 구하는 방법은 BPS에 EPS에 10을 곱한 후 거기에 나누기 2 이것을 내재 가치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온 EPS는 어떻게 구하냐? 최근 연도의 EPS에 3을 곱해주고 그리고 전년도에는 2를 곱해주고 전전년도에는 아무것도 안 곱해주면서 토탈 가중치를 6을 줬으니까 마지막으로 6을 구함으로써 EPS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나온 이 10은 이자율을 뜻합니다. 이자율을 뜻하긴 하는데 요즘에 이자율이 한 3% 정도잖아요. 3%보다 더 올라서 뭐 4, 5% 정도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자율이 10이 아니지만 그래도 주식이 투자자분이기 때문에 10%의 수익은 올린다는 개념으로 이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상속세법상 수익 가치를 계산할 때도 이 10%의 이자율을 적용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 식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연도를 가중치를 더 많이 준 모습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무엇이 중요하냐? 이 EPS가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의 EPS가 올라가면은 그로 인해서 이 내재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만큼 기업을 분석을 할 때 있어서 이 EPS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더 상승을 할 수 있는지 반대로 하락을 하진 않을지를 이런 부분을 공부해 줘서 이 내재 가치를 계산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블로그에서 가지고 온 방법인데요. 동해남님의 블로그를 참조했습니다. 이분은 BPS에 ROE를 10년치를 할증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업의 가치가 있다면은 이 기업의 가치가 그 ROE가 유지된 채로 10년을 지난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의 내재 가치는 이만큼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10년 동안 주식을 보유할 생각으로 미래에 그 상한을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 기업에 10년을 투자했을 때 중간에 들어가는 기회비용이 있잖아요. 뭐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BBB- 채권 금리를 기준으로 거기에 10년물 국채 금리를 곱해서 다시 10년치를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결국 그냥 BPS에 ROE를 10번을 곱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채권 금리를 10번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미래에 이 가치가 되는 기업에
현재 가치 기준으로 얼마인지의 하한선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대비 이 하한과 상한을 비교를 해서 이것을 안전마진으로 잡고 이 사이에서 거래를 한다고 해요. 다만 여기서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ROE가 유지가 될 수 있냐? 그분은 ROE를 보수적으로 잡아요. 만약 그 기업이 그 해에 장사가 엄청 잘 됐어요. 그래서 ROE가 높게 나온다. 근데 만약 그게 평균이 된다고 하면은 이 상한선이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근데 그 이후로 만약 ROE가 줄어요, 실제로는. 그러면은 실제로의 ROE는 이 정도 되니까 이만큼의 옵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서 오류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 ROE를 5년에서 10년 동안 평균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그 중에서 보수적으로 한다면은 최소를 구한다든지 그리고 만약 이 기업이 미래에 ROE가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를 예측을 어느 정도 예측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숙향님의 방법에서도 그랬고 이 동현아님의 방법에서도 그랬듯이 ROE 그리고 EPS에 대한 예측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측치. 결국엔 ROE도 EPS가 영향을 주죠.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할 때 기업의 EPS가 무난하게 잘 나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주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제가 몇 년 전에 ROE가 높다고 바로 산 주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식이 사고 나니까 사이클 고점이었던 거예요. 그 회사는 원자재인 유가의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 코로나 시절 유가가 낮아지면서 그 기업의 ROE가 엄청나게 대폭 상승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 줄인 시절이니까 ROE가 높아 라고 해서 이렇게 주식을 샀었지만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서 유가가 상승을 했고 ROE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주식의 가격이 지지부진한 경험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기업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해줘야 되고 이 수치를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우리가 안전마진을 구하는 게 다가 아니고 이 기업이 계속 EPS를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기업의 업황들을 체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거에 따라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 나가면서 포트폴리오를 이제 조정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이런 방법을 저 실제로 적용해 보시면은 이미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은 내재 가치에 비해서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더 매력적이죠. 그리고 미래 업사이드도 더 높으니까 그만큼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투자의 그루들이 안전마진의 전략을 추구를 하냐라는 것을 고민을 해봤을 때 결국 무엇이냐? 하방이 막혀 있다 라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투자의 대가들은 하나같이 그 폭발적인 성장보다는 꾸준한 성장과 그것을 복리로 이어지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분석한 기업이 불확실해. 아니면은 뭐 성장을 더 중요시해. 아니면 또 거시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딱 요즘 같은 상황이죠. 이럴 때는 안전마진을 더 높여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안전마진을 높여라. 그 말은 바로 주가가 더 빠질 때 사라 라는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최저점에서 사기는 운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범위를 정해두고 이렇게 안전마진 밑으로 사 나갈 이렇게 전략적인 스탠스를 우린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VIP 자산운용의 최준철 대표님께서 집필하신 한국형 가치투자자라는 책을 보면은 가치투자의 세계관으로서 넘버원으로는 낙관론적 사고를 말을 해요. 반면에 그 다음으로서는 회의주의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반이 되고 있는데요. 낙관론은 앞으로 무조건 잘 될 거야 라는 믿음이고 그리고 회의주의는 반대로 이거에 대해서 안 좋은 게 없을지라고 의심을 하고 또 의심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심을 많이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의심을 통해서 이 기업에 내려갈 구석이 있는지 나의 투자 아이디어를 더 단단하게 하는 거죠. 뭐 이런저런 상황에서 소비가 줄면은 이 기업의 것을 뭐 안 쓰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회의주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은 결국은 이 아이디어는 떨어질 이유가 없다. 떨어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오를 일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투자 아이디어를 최대한 깎는 겁니다. 이렇게 사고를 진행을 하면서 더 낮은 가격 더 많은 안전마진을 확보를 해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지난주 금요일처럼 주가가 내려갔을 때 저희가 많이 사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항상 우리를 보면은 현금이 없습니다. 현금은 항상 중요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현명한 투자자에서도 보면은 주식을 50% 그리고 채권을 50% 이렇게 가져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주식의 비중이 늘어나면은 이걸 줄여서 다시 현금을 확보를 하고 또 하락장에서는 채권에서 다시 주식으로 옮기는 식으로 해서 낮은 가격에 사고 높은 가격에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이런 식의 운용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들은 그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주가가 오르고 있으면은 우린 기본적으로 이 주식을 팔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주식이 이렇게 오르는데 우리는 이 정수리에서 팔고 싶어. 여기서 팔아서 최대한의 수익을 가져가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 실현을 잘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정수리에서 팔고 싶은 심리는 뭐냐? 바로 수익률을 올리고 싶다 라는 것인데요. 수익률을 올리고 싶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무엇이냐? 위험성이 커진다 라는 것을 뜻하고, 반대로 여기서 우리가 이 중간중간에서 현금을 확보해 라는 것은 이 주식에 하락했을 때 리스크를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만약 이 주식이 여기까지 가지 않고 여기서 고꾸라져.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미 수익 실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익 실현을 함으로써 하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제가 이해했을 때는 현금 비중은 무엇을 뜻하냐? 바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금 비중이 있다면은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 이 현금 비중을 집행을 하면서 우리가 기다렸던 이 하방에 온 안전마진이 큰 주식을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높은 수익률을 갖지는 못하지만 안정적인 수익률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방에서 산 주식이 나중에 상승장에 올라주면은 우리는 이것을 팔음으로써 또 다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해 가는 것이 안전마진이라는 것의 개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는 생각은 결국 투자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만 있지 않아요. 만약 그 초단기 스캘핑부터 뭐 여러 가지 차트를 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치 투자만 있나요? 가치 투자도 있고 추세 추종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결국 무엇이 중요하냐? 나의 방법을 하나 정해서 추구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유연하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어요. 저것도 할 수 있는데 내가 이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서 추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나의 전략을 무엇인지, 모멘텀 투자를 한다면은 모멘텀이 사라지면은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재료가 사라지고 가치 투자로 변하는 거예요. 이런 게 좀 좋지 않은 투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만약 내가 뭐 가치 투자를 한다고 해서 손절이 없냐?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가치 투자를 하면은 결국 이 기업이 내가 모르는 거에 의해서 EPS가 떨어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모든 것을 알지 못하거든요. 심지어 전쟁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 회의주의적인 시각을 항상 가지면서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나의 포트폴리오를 리스크로부터 조금 방어해 가면서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버개미 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